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범덕 TV 세상. 오늘은 12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기부여 그 힘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네덜란드에 있던 고용주행입니다. 어떤 돌봄 시스템을 하는 드블록이라는 이런 사람이 원래 의료계통에 있었다가 이제 간호사 교육까지 받고 돌봄을 케어하는 사람인데, 4명의 간호사로부터 시작한 돌봄 시스템이 지금 14,000명까지 이게 늘어나서 굉장히 큰 조직이 됐고, 네덜란드 그쪽에서부터는 최고의 고용주라는 명예로운 선정을 5회나 했다는 놀라운, 경영학적으로 봐서도 놀라운데, 사실 경영학에서는 인간은 탐욕에 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을 할 때는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뿌리 깊은 경영학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좋게 깬 거죠. 그거는 아니다. 여기에 이제 더 경영학적인 요소에 해준 것은 20세기 들어서 소위 그 과학적 관리라는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학자가 내놓은 그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 주요 요인을 했죠. 그것이 결국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이라는 그 20세기 물질 문명을 시작한 요소가 되었던 건데, 이 당시에도 인간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처벌을. 그러니까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얘기는 당근과 채찍을 써야 된다는데, 이거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당근, 보상을 얘기하고, 공산주의는 채찍, 처벌, 이 두 가지를 공유하면서 사람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다, 이런 것이었는데, 드블록이라는 이 양반이 만든 돌봄 시스템, 좀 어려운 말인데 뷰르트 조르흐라는 이 조직을 만들면서 인간은 안 그렇다, 이런 이론하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테일러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최고였다고 그러는 거에 대한 그 의문점을 에드워드 대시라는 젊은 학자가 의문을 가져가지고 꼭 그것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경영학자들이 그 모르는 소리 마라, 계속해서 이 경제적 보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시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시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시의 얘기들 이렇게 보니까 또 그것도 일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꼭 보상이 없는 그런 일이 많고, 등산 땀을 뻘뻘 가는데 그거 뭐 돈을 주는 건가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죠? 건강을 위해서 물론 생각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느끼는 희열, 기쁨, 또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헌신,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껴서 자기들이 하죠. 또 애를 가질 때 그게 뭐 돈 나와서 하는가요? 어떤 면에서 애를 갖는 사랑의 그 가족 구성의 본능은 뭐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물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동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만, 경제적인 보상만은 최고가 아니다. 1990년도 이스라엘의 어떤 어린이집 보니까 부모들이 계속 늦는 거예요. 늦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박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린이집 부모들한테 이제 늦으면 3달러씩 벌금을 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줄어들길 바랬더니 웬걸 부모들이 그래? 그러면 3달러만 내면 늦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걸 벌금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뭐 다른 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늦는 부모가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간의 동기는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드블록이 비루트 조르흐를 만들면서
여기를 12명씩 팀제로 만들면서 엄청난 재량권을 줬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일, 자기들이 뭐 동료로 하는 돌봄에 있어서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하고 했더니 오로지 돌보는 케어에만 전념하니까 생산 효과가 엄청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물경 14,000명의 그 종업원으로 늘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 비르투 조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전부하는 좋은 점을 다 모아놓은 거죠. 자율적 경영을 주고 내재적인 동기를 꼭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는. 드볼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건 쉬운데 쉽게 만드는 건 어렵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해서 비르투 조로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 돌봄이 아니라 프랑스 자동차 부품 회사 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뭐 조르보르스트라는 CEO가 들어와서 이 드볼록의 이 혁신을 사가지고 30명의 미니 공장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자율권을 주고 임금, 근무 시간 또는 거기 리더도 자기들이 뽑고 해서 경영을 해본 경우가 100명인 인력이 500명으로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 어떤 부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50%까지 올리는 쾌거를 이루고 어떤 부품을 만들 때 보통 11일 걸렸는데 이렇게 자율권을 주니까 1일로 제조를 하는 이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팝이라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의 예도 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대시가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내재 동기가 당근 채찍에 의한 것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자율성을 줘라. 비르투 조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본성을 이끌어내는. 감사합니다.